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중국에서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 초등학교를 보낼 때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이게 제일 많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에 맞춰서 각자의 삶에 각자 가정마다 적용해 보신다면 조금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거주 기간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자녀, 그 가정이 앞으로 중국에 얼마 동안 살 것인가? 만약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년 동안 산다. 12년이라는 것은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중국에서 보낸다. 두 번째, 6년에서 11년 정도. 세 번째, 5년 미만, 5년 이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5년 이하의 학생들이라면, 5년 이하를 거주하게 된다면 저는 일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학교는 그닥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초등학교에 왔거나 혹은 중고등학교 때 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때 빨리 받아들이는데, 빨리 받아들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중국어 환경이 없는 데로 간다라면 되게 빨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의 중국어도 사실은 기초적인, 물론 초등학교까지 6년 동안 중국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상당 수준의 중국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루는 어휘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중국어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 또 개인적인 노력을 할 수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만약 5년 이하라고 한다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 그리고 결과들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6년에서 11년까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아이가 12년을 계속 초중고를 중국에서 보낸다라고 하면 한번 중국학교를 고민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일단 사는 기준으로 한다라면 이게 좀 어떨까. 그리고 이제 다른 기준들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인 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경제적 능력입니다. 칭다오에는 크게 국제학교는 연간 20만 원 정도의 학비가 소요됩니다. 대략 이런 걸 합치면. 그 다음에 사립학교, 무슨 한국계 사립학교도 있고 중국계 사립학교도 있는데, 한국계 사립학교는 대략 학비에 기타 식비나 차량비 하면은 최저 4만 원에서부터 한 10만 원까지 이 정도가 되고요. 만약에 중국 내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에서, 저렴하면 2만 원부터 그것도 한 10만 원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여기에는 한국형 공립학교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2만 5천 원, 2만 원, 초중고 약간 다른데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사교육비입니다. 과외든 학원이든 이것이 초중고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엔 최저 연간 2만 원에서 10만 원, 물론 더 이상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평균적으로서 2만 원에서 5만 원 되고,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얼추 10만 원 가까이 쓸 거고요. 더 많이 쓰는 친구들은 더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한 명이면 모르겠는데, 아이가 만약에 2명, 3명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액수가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자기 경제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학교를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인 것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향후 아이가 어느 대학에 갈 거냐. 만약에 이 아이가 대학을 중국 대학으로 혹시 고려하고 있다라면, 중국 대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중국 대학을 고려하고 있다라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학교를 다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어로 본과 수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그래도 중국에서 좋은 학교를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가장 상위권 5개 대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와대, 북경대, 그 다음에 인민대, 복단대, 교통대, 절강대 이런 학교들은 중국의 소위 말하는 수재, 천재급 아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경쟁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아주 잘 준비해서 가지 않으면 수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때 와서 어설프게 HSK 4, 5급 정도 따가지고 그런 학교에 들어간다라면 상당히 거의 따라가기가 힘들다. 가까스로 졸업장을 따는 것, 물론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가까스로 졸업장 따거나 졸업을 못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중국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면 어려서부터 중고학교를 잘 가는 것이 나을 거고요. 영어권 학교로 간다라면 한국 학교나 돈이 된다라면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게 당연히 나을 거고요. 한국 대학을 간다라면 다 됩니다. 제가 볼 땐 중고학교를 가도 되고 영어 국제학교를 가도 되고 한국계 학교를 가도 됩니다.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12년 특례라고 하면은 한국 대학은 비교적 한국의 탑 클래스 순위에 있는 대학들을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탑 클래스라고 하면은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그랬는데 이제 순서들은 요즘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성대가 많이 올라왔고요. 서강대가 약간 조금 낮아졌고 이과 쪽으로는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도 서울대를 제외하면 연고대 못지않게 좋은 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 한 12개 대학 정도 되는데 그 대학들에 가려면 이과 쪽으로 가려면은 공부를 한국 쪽으로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문과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12년 특례면 어진간하면은 그 서성한, 중경외시 이 대학들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아이의 어떤 학습 능력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그닥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한다라면 학교를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학교를 5분이 벌써 됐네요. 8분이 다 됐어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찍고 다음번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들을 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